야, 근데 이거 방학 때 한 건데 하나도 기억 안 나냐? 너네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것도 진짜 오바야. 나 이 정도는 다 방학 했던 건데 기억 못하면 안 되지. 자, 일단 우리 방학 때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하는 거지만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앞쪽부터 한 번씩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배울 게 외계 행성 탐사가 첫 번째다. 좀 분류를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외계 생명체 탐사야. 자, 두 개가 다른 점이 뭐니? 외계 행성 탐사는 말 그대로 외계에 있는, 물론 뭐 지구 같은 행성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목성같이 큰 행성을 찾을 수도 있고, 아무튼 외계 행성을 찾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한 행성이 만약에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냐, 그걸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얘도 너네들이 완벽하게 인간과 같은 생명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외계 생명체는 굳이 인간과 같은 높은 지능 지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세균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제일 조그만 생명체와 무생물체 중간 형태인 바이러스나 이런 거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인간과 같은 생명체를 지적 생명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지적 생명체랑 그냥 생명체를 일반적으로 같다고 보면 안 되고 좀 분류는 좀 해줘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탐사할 건데, 제일 먼저 외계 생명체 탐사 말고 행성 탐사 먼저 볼 거야. 자, 이거는 일단은 먼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요게 좀 어렵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예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표현, 시선 속도라는 표현이 나왔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외계 별의 시선 속도 변화. 시선 속도는 뭐냐? 제일 간단하게 보면은 그 별이 우리를 기점으로 봤을 때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를 보는 거야. 자, 여기서 그럼 들어가야 되는 이론이 하나 있죠? 뭘 알고 있어야 돼? 도플러 효과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뭐 다 알 거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냥 넘어갈게. 도플러 효과는 관찰자로 가까워지면 파장이 어떻게 되고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어떻다고 알고 있니?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관찰자로부터 가까워지고 있대. 관찰자 입장에서는 A가 다가와. 그럼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파장이 짧아집니다. 점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파장이 짧아져. 반대로 본다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멀어지고 있대. 점점점 뒤로 가. 이러면 A가 점점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우린 보거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빛의 스펙트럼을 먼저 알아야 된다. 햇빛의 스펙트럼 중에 당연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영역이 가시광선이죠. 그럼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여기가 다 가시광선 영역이라 해볼게. 근데 내가 가시광선은 앞에 별의 물리량 할 때도 외우랬지.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이 몇에서 몇이랬어? 맞아. 자, 햇빛 전체 중에 가시광선이 여기밖에 안 되거든? 여기 뭐 자외선, X선, 뭐 감마선 가고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뭐 이렇게 갈 거야. 근데 가시광선이라고만 본다면 파장이 제일 짧은 게 몇 나노미터 정도 된댔어? 약 400나노미터. 정확하게는 알 필요 없어. 400나노미터가 가시광선 중에 가장 짧고, 가장 긴 쪽이 몇 정도 된댔냐? 약 70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 700나노미터. 자, 근데 나노미터보다 좀 더 위에 단계의 단위가 하나 있죠. 나노보다 한 단계 위의 단위가 뭐야? 그 막 U처럼 생겼죠. U. 요렇게 생긴 거. 이게 단위 이름이 뭐였니? 마이크로미터야, 마이크로미터. 그럼 얘보다 1000배 정도 이게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얘가 0.4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0.7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얘기해도 돼. 그래서 이제 외워. 이건 가시광선 영역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 또는 0.4 마이크로미터부터 0.7 마이크로미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거 영역이 여기라고 봅시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는 건 알죠? 그래서 여기는 파장이 굉장히 짧다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700나노미터나 0.7 마이크로미터가 파장이 제일 긴 쪽이고 400나노미터 쪽이 파장이 제일 짧아요. 자, 너희들 당연히 이건 알지? 파장이 제일 긴 가시광선이 무슨 색? 무슨 색? 파장이 제일 긴 게 빨간색. 진짜 이거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냐? 뚝배기 맞을래? 나 알잖아. 얘기해. 가장 짧은 가시광선이 보라색, 뭐 청색 계열이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파란색, 청색 계열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적색 계열로 나간다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원래 파장을 어디로 보내줬냐 이걸 알아야 돼. 그냥 무작정 적색 편이 청색 편이면 알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원래 파장에 비교해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든다. A별이 여기 있거든. 여기가 원래 관측자야. 근데 원래 A별에서부터 관찰자까지의 거리에 대한 파장이 이거였다 이거야. A서부터 B까지의 원래 거리에 대한 파장이 있어요. 원래 값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얘 파장의 변화를 봤더니 파장이 안 변하더래. 그냥 이대로래.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밖에 판단 안 되냐? 그냥 가만히 있다. A별이 또는 관찰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한다고. 근데 A별이 뒤로 갔대. 그러면 관찰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장의 변화가 어디 쪽으로 가야 돼? 멀어지면은 파장이 길어져야 돼. 파장이 길어지면 원래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냐?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냐? 오른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우리는 적색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편의되어진다라는 뜻은 치우쳐진다 이런 뜻이고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럼 적색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A별과 거의 같은 거리에 있던 B별이 있었대. 자, 그런데 관찰자로부터 어떤 편의가 나오는지 봤더니 청색 편의가 나와. 청색 편의. 그럼 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건 알잖아. 자, 여기서 문제. 이만큼 가까워졌어. 청색 편의량이 엄청 커. 자, 여기서부터는 추측을 잘해야 돼. 자, 여기의 비율을 봤더니 3대 1이래요. 이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까? 분명히 청색 쪽으로 가까워진 건 B별, 즉 관찰자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A별은 적색 편의가 나왔으니까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건 맞다고. 근데 왜 편의되는 양이 다를까? 뭐가 달라는 거야? 속도가 다르겠죠. 빨리 가까워지냐, 더 천천히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편의량이 달라져. 그럼 만약에 여기에 속도를 A별이 멀어지는 속도를 V라고 친다면 B별이 가까워지는 속도는 몇 V라고 할래? 편의량으로 봤을 때 그냥 따지면 3V입니다. 요렇게까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지금 도플러 효과, 시선 속도에 대한 기본 개념이야. 자,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별에 어떤 물체가 시선 방향. 자, 시선 방향은 항상 내 눈깔 방향이라고 생각합시다. 내 눈깔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달려있죠? 그럼 이 눈에 대한 이 면을 시선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눈에 대한.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 자, 시선 방향이 이렇게 되면 이 면이랬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든가 멀어지든가 해야 된다는 거야.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여기 나와 있죠? 속도. 즉 관측자 쪽으로 일직선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속도를 시선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의 시선 속도는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데 별이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속도가 클수록 계속 속도 얘기입니다.
속도가 클수록 파장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파장 변화율을 보시고 그 파장 변화량만큼이 속도 비율이다. 근데 적색적으로 치우치냐 청색적으로 치우치냐로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좀 봅시다. 지금 시선 속도 변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 첫 번째, 관찰자가 여기 있어. 여기 관찰자가 너무 강하거든. 여기다 관찰자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별이 움직여야 되거든. 자, 우리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움직이는 건 알죠? 근데 우리 태양은 움직여 안 움직여? 우리 태양은 자전만 해요. 움직이진 않아. 그럼 말 그대로 우리 태양이 안 움직이면, 자, 예를 들어서 잘 들어야 돼. 저쪽에 A별에 관찰자가 있대. 그럼 그 관찰자가 우리 태양을 보면 적색 편이가 나와 청색 편이가 나와? 안 나옵니다. 이게 움직여야 나오는 거야. 별이 움직여야 돼. 그럼 별이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 나오는 거고 별이 얘로부터 멀어지면 적색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태양은 안 움직인다며. 그럼 저 관찰자가 우리 별을 보더라도 편의가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A라는 별이든 B라는 별을 봤어. 근데 별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편의가 안 돼요. 그럼 조건이 있다는 거야. 별이 움직이려면 우리 태양과 같은 새끼가 움직여야 돼.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쌤, 별이 왜 움직여요? 태양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태양과 같은 태양계는 일반적인 태양계, 행성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잘 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태양과 같은 행성계보다 다른 행성계가 훨씬 많아요. 그 중에 거의 대다수의 행성계는 쌍성계를 이뤄요. 쌍성계의 뜻이 뭘까? 별이 2개입니다. 별이 2개야. 태양과 같은 애가 2개 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태양과 비슷한 새끼가 하나의 행성계에 2개가 있어요. 이걸 쌍성계라고 그래. 그러면 요 별이든 질량이 너무 거대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 새끼를 따라가지고 얘가 움직이거나 얘를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냐? 얘별과 얘별이 물론 질량이 같지는 않겠지만 이 별이 만약에 좀 더 무거운 별이고 얘가 가벼운 별이라고 봅시다. 그럼 공통 질량 중심이 무거운 별 가까운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질량 중심으로 얘는 이렇게 공전해요. 근데 얘는 질량이 좀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먼 반지름을 갖고 있어서 크게 공전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별이야. 이런 별을 내가 본단 말이지. 그럼 지금 쌍성계에 있는 별이면 내가 관찰자가 이렇게 보면 이 별이든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여야 편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방학 기간 동안에 배웠던 것보다 약간 더 심화적인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단 쌍성계가 아니라도 별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행성의 질량이 거대하면 가능해. 지금 우리가 아는 태양계는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행성들이 있어. 근데 우리 태양의 전체 질량을 다 합쳤을 때 태양이 갖고 있는 질량이 99.9%입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얘네들 다 합쳐봐야 0.1%밖에 안 돼. 그럼 너무나 질량이 작기 때문에 공통 질량 중심이 그냥 태양에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태양 말고 외부 태양을 봤더니 태양 말고 존나 사이즈가 큰 행성이 있었대. 그러면 태양과 행성이 같이 공전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제일 중요한 건 태양이 움직여야 돼. 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방법 못 써요. 별이 움직여야 돼. 별이. 자, 첫 번째, 얘가 외부 별이야. 태양과 같은 외부 항성. 근데 여기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대요. 자, 공통 질량 중심을 갖는다는 뜻은 이 외부 별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두 번째,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고? 아무 별이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어떤 별이 움직인다고? 행성의 사이즈가 일단 거대해야 돼. 그래야지만 얘와 함께 움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다.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행성과 별의 공전 방향은 같아요. 공전 방향은 언제나 동일한 거야. 그럼 봐봐. 지금 별의 공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이니? 별. 우리 집 시계는 이렇게 안 돌아. 반시계죠? 그럼 얘도 반시계로 가야 돼. 그럼 반시계로 가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일로. 그치? 이렇게 돼야 둘 다 방향이 같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언제나 공통 질량 중심과 별과 행성을 이으면 직선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또 뭔 개소리냐면, 여기가 공통 질량 중심. 근데 별이 A가 여기 있대. 행성은 어딨냐? 공통 질량 중심과 A를 이은 선분의 반대쪽에 행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이렇게 돼야 돼. 다시. 언제나 이 새끼들은 한 줄로 그었을 때 같은 선 위에 있어야 되고, 공통 질량 중심이 가운데 있고, 가운데라고 하는 게 뭐다? A와 행성의 사이에 있어야 돼. 즉, 여기가 공통 질량 중심인데, 여기에 A 별이 있대. 행성이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절대 없어. 언제나 A라는 별과 행성을 이어줄 때 공통 질량 중심은 사이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건 룰이야. 룰. 그냥 외우세요. 이건 공통 질량 중심은 언제나 별과 행성을 이은 직선의 사이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봅시다. 한번.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생겨요. 자, 가능성이 생길 때, 자, 여기서부터 문제 잘 봐야 돼. 여기 관찰자가 있어. 관찰자에서 행성이 가까워지면, 행성이 점점 관찰자로 다가오면 별은 적색 편이가 나올까, 청색 편이 나올까? 내가 분명히 이거 잘 들었어. 이거 절대로 쉬운 파트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행성이 가까워진다는 걸 뭔가를 조건으로 찾았어. 행성이 가까워진다는 뜻은 뭐냐? 이 위치에서 얘가 가까워진다는 거지. 진짜 이거 뭐야?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A는 여기 있어야겠지. 어쨌든 행성이 가까워진다는 뜻은 행성이 일로 와야 돼. 그럼 A는 어디로 가? A는 지구로부터, 관찰자로부터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맹하지? 내가 분명히 공전 방향이 같댔어. 행성의 공전 방향, 별의 공전 방향 같다고. 그러면 이 새끼가 이쪽으로 온다는 거는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죠? 너네 뭐 밥을 막 이만큼 처먹고 온 거야? 왜 애들이 이거 직전이야? A라는 별은 시계 방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죠. 그럼 문제. 지구에서 봤을 때 적색 편이가 나와, 청색 편이가 나와? 아니 쌤요, 얘로 보면 청색 편이고요, 얘로 보면 적색 편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죽여버릴 거야 진짜. 지금 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별의 시선 속도야. 이건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관찰이 안 돼요. 별빛의 시선 속도 보는 거예요. 즉 이건 관찰이 안 돼. 이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편이 나온다? 적색 편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죠? 지금 요거 1번이라는 새끼가 이렇게 돌고요. 여기에 1번이라는 새끼는 이렇게 돕니다. 자, 근데 보면 1번이라는 새끼가 뭐냐? 여기랑 공통 질량 중심과 반대에 있을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별과 행성을 잇는 선분의 사이에 공통 질량 중심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문제. 지금도 여기 그림 잘 보시면
1번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돼요. 왜 파란색이고 2번일 때 왜 빨간색일까? 그림을 보시면 봐봐. 요렇게 나와 있어. 이 얘기는 공전 방향이 1번이 지금 2번이든 1번이든 행성이 아니죠. 별이죠. 별 사이가 크잖아. 별. 별의 공전 방향이 지금 반시계로 준 겁니다. 그럼 행성 또한 반시계예요. 근데 왜 행성은 안 알려줍니까, 쌤? 알려줄 필요가 없지. 적색편이, 청색편이는 다 별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번일 개념에서는 이렇게 오는 거니까 1번은 관찰자로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청색편이 온다 이런 뜻이야. 근데 2번일 개념에서는 여기서 일로 위로 가잖아. 그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구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적색편이 나와야 돼요. 뭔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다. 관찰자를 여기다 두시면 좀 어려우니까 여기다 둡시다. 자, 당연히 적색편이 청색편이는 이제는 알겠지.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로 보는 거야. 결론. 태양의 위치에 있던 별이 4가지의 상황에 초래할 수가 있어. A, B, C, D. 그럼 4지점 중에 적색 편의가 나오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야? 적색 편의는 관찰자로부터 멀어져야 돼. 그럼 멀어질 때가 언제냐? 자, 이제 절대로 B나 D는 답이 안 됩니다. 왜? B나 D의 운동 방향은 언제나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원의 접선 방향이면 얘가 이쪽으로 지금 공전하고 있다고 치면 B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관찰자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가까워지든가 멀어질 때를 보는 거. D도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결론은 A와 C에 위치할 때 적색편이 청색편이만 찾는 겁니다. 그러면 A에 위치할 때가 어떻게 되겠냐? A에 위치할 때는 가까워지죠, 얘에게. 그래서 A에 위치할 때가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라고 하시면 되고, C에 위치할 때가 뒤로 가잖아. 그럼 C에 위치할 때가 적색 편의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행성이 적색 편의가 행성이 아니죠. 별이 적색 편이 나타날 때 행성은 가까워져, 멀어져? 쌤요, 편이 안 보인다면서요. 그게 아니야. 별로 편의량을 찾으시고 그에 따른 행성의 이동 방향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별이 A라고 치면은 가까워진다며. 그럼 별이 가까워지면 행성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돼? 행성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왜? A가 별이 가까워지죠. 그럼 별이 이쪽으로 온다는 뜻이거든? 별이 이렇게 온다는 거는 행성은 멀어진다니까. 반대에 있어야 돼요, 항상. 두 번째, 별이 적색편이래. 적색편이면 얘가 멀어진다는 개념이면 여기에 일로 간다는 개념이지, 지금. 근데 문제는 항상 공통 질량 중심이 별과 행성을 이은 직선거리의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새끼는 어떻게 되냐고. 가까워져야죠. 별이 멀어지면 행성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얘가 나타날 때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행성의 경우는. 이해돼?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별이 가까워지면 행성은 멀어져요. 별이 멀어지면 행성은 가까워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자, 요 정도만 외우면 시선 속도 변화 끝! 자, 그런데 일단은 요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러한 개념으로 뭘 알고 싶은 거야?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 별이 청색 편의가 나면 나로부터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 별이 뒤로 가는구나. 그럼 이 별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뒤로 가고 있는 걸 조사하다 보면 행성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볼 때 요 정도는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가 학교 시험에 좀 나오냐?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 별이 멀어지면, 즉 별이 적색 편의가 나오면 행성은 가까워집니다.
이건 편의가 없다 그랬어. 가까워지든가 멀어지는 개념이 아니니까. 밑에 보면 이제 뭐 별이 가까워지면 뭐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다. 원래 파장이 여기죠. 이게 원래 파장인데 이쪽으로 치우친 거야. 이게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치우쳤으니까.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 별의 속도 계산할 수 있어요. 속도. 그걸 어떻게 따지냐? 자, 이제 외워야 돼. 이거 시험에 나와. 외워. 여기 있어. 이걸 시선 속도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야 된다. 자, 시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VR. 자, 요게 시선 속도야. 그럼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자, 잘 들어야 돼, 여기. 람다 제로는 원래 파장이에요. 즉, 원래 파장을 여기로 잡든 상관없지만, 여기에 파장이 원래 파장. 얼마라고 나오겠지. 만약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가 400나노미터라고 했고, 얘를 700나노미터라고 하시면, 요 정도니까, 파란색 계열이니까, 뭐 한 500 정도? 뭐 480 정도? 이래 봅시다. 이게 원래 파장이다 이거야. 근데 이 새끼가 두 번째 파장이거든? 얘가 510나노미터라고 칠게. 그러면 파장 변화량이 얼마야? 델타 람다. 파장의 변화량이 30나노미터죠. 여기서 이만큼이 변한 거니까. 요게 지금 현재 요 값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30. 근데 원래 파장이 얼마라고? 우리가 봤던 원래 파장은 480이라고. 여기에다가 광속을 곱해 주시면 원래의 시선 속도가 나와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와 이거.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식을 세워보면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라고 써있죠?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는 마지막에 파장에서 원래 파장을 빼시라 이거야. 여기는 무조건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옵니다. 이제 지금 안 나온 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구과학에서 무조건 이걸 내야 돼. 그래야 까다로워지거든. 그래야. 그래서 꼭 외워야 돼. 뭐 이 공식이든 이 공식이든 무조건 외우세요.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V 시선 속도 변화는 람다 제로분의 C 곱하기 델타 람다 외우셔도 되고,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라고 외우셔도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잘 외워야 된다. 자, 이걸로 어쨌든 간에 외계 행성을 탐사했다. 그래서 관찰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파장 변화가 나오냐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건 됐어. 광도, 곡선과 행성의 크기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건 됐고요. 여기에 대한 식은 몰라도 돼. 이 식은 꼭 외워야 돼. 이 식은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두 번째가 식현상이야. 식현상. 자, 식현상은 뜻이 뭐였니? 두 번째 방법이 식현상이야. 식이 뭐냐, 식. 식현상은 일식, 월식. 먹을 식이에요. 가려지는 거. 자, 이것도 예를 들어줄게. 너네가 봤을 때 방향을 시선 방향이라고 할게. 그때 별이 있어. A라는 별이 있다. 근데 이 별은 파장 변화가 없는 별이라 치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별의 밝기가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몇 등급 정도로 보이겠다. 그럼 밝기가 있겠지. 그래서 그 밝기를 몇 등급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밝기가 쭉 갑니다. 이게 밝기. 등급이라고 봐도 돼. 예를 들어주자 그냥. 얘가 2등급인 별이었어. 그래서 2등급인 별의 밝기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밝기가 내려가더래. 그리고 계속 밝기가 어두워진 다음에 어두워져서 2.1등급 정도 됐다 칩시다. 값이 커지면 어두운 별이라 그랬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로 복구를 하더래. 그 다음 가로축을 보니까 이건 시간이에요. 이건.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별 주변으로 공전하는 행성이 있었고 그노마가 가려지기 시작해서 계속 가려진 다음에 빠져나갔다는 거죠. 왜? 가려지면 원래 A의 밝기 그대로 볼 수가 없을 거잖아.
그래서 가려지는 현상으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걸 식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식현상 얘기하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달아날 때, 자, 여기서 조건 한 개입니다. 내 얘기 잘 들어. 나의 시선 방향은 여기야. 여기 슉슉 보고 있는데 별이 여기에 있어. 아직까지는 좋아. 시선 방향이 딱 있어. 근데 이 별을 공전하는 행성이 이렇게 공전해봐. 가려지는 게 있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가려지냐? 단어를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내 눈에서 이 별이 조금이라도 가려져? 시선 방향, 잘 들어.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내 눈과 거의 나란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려져요. 봐봐. 시선 방향이 여긴데 행성의 공전 궤도가 이런 식으로 공전해봐. 안 가려지잖아. 그래서 언제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이 거의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식현상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성이 별의 앞면을 지나면서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얼마나 감소했냐, 밝기가. 자, 그럼 먼저 아셔야 되는 첫 번째. 이게 지금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행성에 뭘 구할 수 있다? 이게 별의 밝기가 변화된 양이죠. 그럼 이렇게 가려지게 돼서 별의 밝기가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 뭘 할 수 있다? 행성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봐라. 원래 A라는 행성이 너네도 알다시피 태양을 둘레로 도는 게 지구도 있고 수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되게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별도 봤다? 가려지는 게 또 있었더라. 또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건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보다 훨씬 가려진 식현상의 효과가 작게 나타납니다. 결론, 빨간색의 행성을 B라고 해보고 까만색의 행성을 A라고 해볼게. 요게 요 별이야. 그럼 B별은 어떻다는 거냐? 김민서 눈 떠. B별은 어떻다는 거야? B의 행성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기 변화가 별로 없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밝기 변화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밝기 변화량의 폭으로 행성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니네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된 거 폭을 보니까 이 변화된 폭이 원래 2등급이었지 요거. 근데 여기 마지막에 거 보니까 2.01등급이더래. 그럼 밝기의 변화량의 비율을 본다면 얘가 0.1만큼 변했을 때 얘는 0.01만큼 변했을 때 얘는 0.1만큼 변했죠. 그럼 차이가 10배잖아. 그럼 10배의 얘가 사이즈가 크다. 이러면 안 된다고. 뭐가 10배 차이 나냐면 표면적이 10배 차이 난다고 해야 돼요. 표면적. 표면적이 뭐야? 표면적 구하는 공식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의 넓이는 파이 제곱이고 둘레는 2파이 r이야. 표면적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 제곱입니다. 외웁시다 이거. 4파이 r 제곱이요. 결론. 이건 상수니까 어차피 무시야. 얘와 얘의 반지름의 비율은 루트 10대 1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뀐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 등급 비율로 나오는 문제가 나올 거야. 등급 비율 문제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의 제곱에 이 등급 B가 비례합니다. 등급 B가 10대 1이니까 반지름의 B는 루트 10대 1이에요. 오케이? 요런 것만 잘 판단하세요. 자, 어쨌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만큼 밝기가 있었는데 이만큼 가려진 거야. 결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행성의 크기에 관계가 있고, 그렇다면은 A 행성과 B 행성의 밝기 차이를 주었을 때는 항상 밝기 변화의 폭은 4파이 R제곱이라는 표면적에 비례한다. 그래서 반지름의 비는 R제곱이니까 반지름의 비를 구할 땐 루트 씌우면 됩니다. 봅시다. 자,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날 때, 자, 얘가 행성이 이렇게 해서 너네가 봤을 때 여기를 지날 때 별의 일부가 가려지게 돼서 행성에 의해서 별이 가려진 면적만큼, 표면적만큼 광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다. 자, 이건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건 알겠다고. 반지름이 크면 왜 확인하기 쉬워? 반지름이 클수록 가려지는 양이 많잖아. 그럼 가려지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밝기가 급격히 변할 거니까 존재를 찾기 쉬워요. 근데 이건 왜? 궤도 반지름이 작으면 왜 찾기 쉬워? 잘 생각해. 지구는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얼마나? 1년. 근데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지구보다 작은 수성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릴까? 약 3달 걸려요. 3달이면 한 바퀴 돌아버려요. 근데 존나 먼 해왕성이 있어. 너네 해왕성은 공전하긴 해. 너무 궤도가 커. 그러면 공전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어떨까? 존나 길어요. 해왕성은 실제로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게 130년 걸려.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계 행성인데 해왕성 같은 새끼가 한번 가린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나왔어. 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확인하려면 130년 뒤에 확인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라는 거지. 그래서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자주 가리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알면은 기본적인 내용들 두 번째까지는 끝냈습니다. 지금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두 번째 식현상까지 했고요. 마지막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먼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뭔지는 알아야지. 자, 미세하게 렌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렌즈 현상이 뭐냐? 렌즈가 뭐야? 니네가 끼는 안경도 렌즈고 진짜 여기 끼는 렌즈도 있죠? 렌즈를 니네 왜 끼는 거냐? 눈깔이 병신이니까 끼는 거지. 시각장애인이어서. 왜? 눈은 원래 수정체를 통해서 굴절된 빛이 뒤에 망막의 상이 맺혀야 돼. 근데 실제로는 너네 그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아니면 초딩이나 유치원 때 맨날 가까이서 TV나 이런 걸 보면 책도 마찬가지고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져. 그래서 굴절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이거를 약간이라도 뒤로 맺혀주기 위해서 거울은 렌즈를 껴요. 자, 이게 똑같은 거야. 렌즈처럼 굴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굴절. 자, 이거 지우고 마지막 거 합시다. 자, 마지막 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거든. 자, 그럼 첫 번째 렌즈라는 게 내가 빛이 휘어지는 현상이었다. 자, 여기는 아까 거와 좀 개념이 달라요. 먼저 개념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여기 관찰자가 있다. 근데 관찰자가 저 멀리 있는 별빛을 보고 있어. 얘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중간에 이상한 새끼가 끼어들어옵니다. 누가 끼어들으냐? 다른 별, B라는 별.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달라. 뭐가 다르냐? 지금까지는 이거나 이 별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별이 중간에 끼어 들어와야 돼. 이 새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의 사건이 형성됩니다. 끼어 들어온 새끼가 없으면 절대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끼어 들어야 돼. 그럼 또 이래. 쌤, 이게 왜 끼어 들은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별은 움직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
자, 저기서도 얘기했잖아. 별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개념이 된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X라는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이 별이 갑자기 이렇게 끼어 들어올 수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끼어 들어오면은 이제 중간에 이 별이 낀 거야. 이렇게 돼야지만 저 개념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냥 뒤에서 오는 먼 별빛을 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B별이 끼어 들어와야 됩니다. 끼익 하고 끼어 들어와야 돼요. 끼어 들어오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운데에 B별이 꼈대. 근데 이 새끼는요, 당연히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야. 그럼 어떠한 개념이 되냐면 B별이 없을 때는 A별이 준 빛 중에 직선으로 온 빛만 관찰자로 들어옵니다. 근데 B별이 가운데 끼잖아? 그러면 별빛이 원래는 일로 날아가고 있었다? 이 별은 절대로 이 관찰자로는 못 들어옵니다. 직진하니까. 근데 위대한 아인슈타인님께서 얘기했어. 빛도 굴절할 수 있고 굴절되는 이유는 공간의 굽어짐이다 라고 했거든. 이건 예를 들어줄게.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다가 야구공을 한 개 딱 놨다? 근데 여기는 그냥 밑에가 스티로폼 같은 스폰지가 있었대. 그럼 야구공을 두면은 야구공 때문에 이렇게 스펀지가 약간 눌리죠. 그럼 스펀지가 이렇게 생겨먹은 스펀지를 표현해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야. 엄청나게 큰 거대한 질량을 갖는 천체 또는 행성이든 질량이 작은 뭐든 질량 작은 거 탁구공 갖다 봅시다. 그럼 탁구공을 놔도 아주 조금이나마 스펀지의 위상을 바꿉니다. 탁구. 근데 볼링공이야. 존나 질량이 커. 그러면 엄청나게 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빛은 분명히 직진을 한 거야. 근데 빛의 입장에서는 경로가 여기밖에 없어. 그럼 쉬어야 돼요. 여기 분명히 빛은 난 직진한 건데 공간 자체가 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휩니다. 결론, 여기에 볼링공 놓은 거예요. 볼링공을 딱 놔버리면 볼링공 때문에 공간이 굽어집니다. 그럼 빛의 입장에선 분명히 직진했지만 이 빛은 굴절이 되어서 관찰자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원래 이 별이 없을 때보다 이 별의 밝기가 어때죠? 밝아지죠. 왜? 이 별빛은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별빛이야. 그냥 나갔어야 돼. 근데 얘 별 때문에 나가려던 빛이 굴절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빛이 많이 굴절되면 될수록 뒤에서 오는 별빛이 밝게 보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별이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중간에 꼈을 때가 밝기가 제일 밝아요. 왜? 가장 많은 공간의 굽어짐이 일어날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별이 오면 올수록 밝기는 계속 밝아집니다. 그러다가 별이 이제 멀어지면 밝기가 다시 어두워지겠죠. 자, 여기서가 문제야.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뭐 배우는 거야, 지금? 외계 행성 탐사야. 당연히 이 별에 행성도 있겠지. 이 별이 가지고 다니는 행성, 지구 같은 새끼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요래됩니다. 요 별이 가고 있다? 가고 있는데 이쯤까지 갔다고 칩시다. 근데 이 별의 주변부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던 행성이 뱅글뱅글 돌다가 여기에 딱 왔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 분명히 이 별만 생각한다면 이 정도로 어두워져야 돼. 왜? 여기서 나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근데 행성이 딱 있어. 행성이 있으면 이 행성도 아주 탁구공만큼이지만 조금의
공간의 굽어짐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금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내려가다가 뾰족점 띡이 나온다고. 뾰족점이 나오면 여기에 행성이 있는 겁니다. 왜? 행성 때문에 원래는 들어오지 못할 별빛이 들어왔다는 거거든.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요런 애가 여기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요렇게 나온 애가 있는데, 두 번째 이렇게 나온 애가 있대요. 같은 그래프야.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삑! 이 정도 나왔어. 그러면 A라는 놈과 B라는 놈의 뭐 때문에 밝기 변화 폭이 다르게 나온 거야? 질량입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간의 굽어짐이 많아요. 많이 굽어질수록 밝기가 뾰족한 게 위로 많이 나옵니다. 즉 A별보다 B별이 더 질량이 작은 거예요. 공간의 굽어짐이 별로 없는 거니까. 오케이? 세 번째, 자 여기 잘 들어라. 자 B별에 어디에 있는지. 자 요 새끼가 B별을 하면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오늘 힘든 거야 이거. X별. X별에 A와 B라는 행성을 거느리고 있었어. 근데 A와 B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을 잘해. 이거 너네 지금 얘기한 게 다 시험 문제야. 지금 여기가 어디랬니? 가장 밝게 보일 때가 어떻게 위치했을 때야? 이렇게 위치했을 때. 근데 오른쪽에 A별과 B별이 뾰족점이 나왔죠. 그러면 요게 제일 밝을 때인데 X는 계속 통과하고 있을 때입니다. 결론 이렇게 된다는 거는 X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A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B가 또 나왔지. 그럼 B는 더 가야 돼. X가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럼 여기에 A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B가 있는 거야. 즉 순차적으로 X에 가까운 겁니다. 두 번째,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에 나왔냐 오른쪽에 나왔냐를 확인해야 돼. 오른쪽에 나왔다는 거는 이미 밝기가 다 최대 지점까지 온 다음에 쭉 나온 거니까 이미 여기서 통과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C가 여기서 나왔대.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아직 X라는 별이 통과하기 이전에, 여기 오기 이전에 X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C별의 밝기가 여기서 뾰족 나왔으니까 C별은 여기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를 잘하라고. 물론 얘네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만 본다면 C별이 여기 있고 A별이 여기 있고 B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하는 게 다 모의고사 수능 문제예요. 다.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고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앞서 배웠던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랑 식현상보다 그나마 장점은 있어요. 뭐가 장점이야? 이걸 볼 수 있어. 자, 생각 잘해봐. 저 새끼. 행성의 크기가 작으면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이 돌지 않아요. 즉 도플러 효과가 아니랍니다. 식현상도 행성의 질량이 매우 작으면 가려지는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밝기 변화가 안 나와. 근데 얘는 볼 수 있어요. 그럼 미세 중력 렌즈 현상만의 장점 첫 번째, 작은 행성, 지구와 같이 작은 행성도 관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쟤랑 얘는 조건이 충족해야 돼요. 어떤 조건? 시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시선 방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방향에서만 얘가 오는, 그럴 필요 없어요. A별이 저기 있고 이 새끼가 이렇게 지나갈 때
행성이 여기 있어 너. 아니면 얘가 일로 지나갈 때 행성이 여기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휘어 들어와서 밝게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만의 특징은 행성의 질량이 작아도 측정할 수 있고 식현상이나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와 같이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도 관찰할 수 있어요. 단 문제는 뭘까? 단점 하나는 있어. 뭐? X가 쭉 갔어. 그럼 언제 다시 와? 안 와. 한 번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건. 이 새끼는 여러 번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한 번이에요.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뭘 연계하냐? 같이 연계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거야. 같이 연계할 수 있어. 자, 분명히 이거는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아도 된댔지. 근데 나란하면 어쩔 건데. 식현상도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 빡세군.